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참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폭언, 무시, 경제적 착취, 심지어 폭력에도 내 자식이니까 라며 마음의 상처를 감추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중 한 명이신가요? 자식의 모욕적인 말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끝없는 경제적 요구에 노후 자금마저 탕진하고 통제하는 자식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그 생각을 멈추세요. 자식에게 상처받는 순간을 계속 참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이제 부모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사례와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때문에를 달고 사는 자식. 영희 씨는 65살의 어머니입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온갖 희생 끝에 아들들을 성인으로 키워냈지만 기대와 달리 큰아들은 35이 되어서도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어릴 때 제대로 못 키워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영희 씨는 그 말에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식에게서 돌아온 것은 비난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들의 원망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빠도 없었고 엄마는 돈 벌기 바빴지.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이 말들이 매일 밤 영희 씨의 귓가를 맴돌았고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한때는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했던 모자 관계가 이제는 고통스러운 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내면화된 자책이라고 합니다. 자식의 비난과 원망이 계속해서 쌓일 때 부모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돌멩이처럼 하나씩 쌓이다 보면 결국 부모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며 그 문제는 자식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인생이 힘든 건 안타깝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해 너를 키웠고 이제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겨내야 해. 처음에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문했지만 영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내 실패를 나에게 돌리지 마. 나도 나를 지켜야 해. 더 이상 나를 원망하게 두지 않을 거야. 자식이 실패의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려 할 때 그 선을 분명히 긋고 자식에게 그 책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식도 성장하고 부모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자는 효란 부모를 위해 스스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차피 저 물려줄 거 먼저 주세요라는 자식. 철수 씨는 75살의 아버지입니다.
평생을 아들 동수를 위해 바쳤고 아내와 함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전세 자금까지 마련해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철수 씨는 점점 아들의 끝없는 요구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40 초반의 나이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월세가 부족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로 시작된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돈 나중에 나한테 물려줄 거잖아요.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철수 씨도 자식을 돕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아들의 요구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동수는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계속해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철수 씨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려 하면 동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가 나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어려운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습니까? 철수 씨는 매번 자식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들에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존감 소진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희생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자식을 돕는 데서만 찾게 되는 왜곡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부모는 자기 효능감, 즉 스스로의 삶을 이끌 수 있다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아들의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수야, 내가 힘든 건 알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도와줄 순 없어. 내가 나에게 기대는 건 이제 그만둬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아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네요. 나 힘든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나 이번엔 철수 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지만 너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줄 순 없어. 내가 해야 할 몫은 내가 감당해야 해. 부모가 자식의 무리한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삶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을 도와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경계는 분명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무한정 희생을 하게 되면 자식은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부모는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묻지 말고 그냥 해라는 자식. 경숙 씨는 65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아들 승민은 30 후반으로 어린 시절부터 반항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언제나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사춘기라서 그래. 성격이 조금 날카로울 뿐이야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더 많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도 승민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거칠어지고 폭력적인 행동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승민은 회사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심지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입니다. 그는 당황한 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사고 쳤어. 엄마가 나 좀 도와줘야 해. 경숙 씨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사고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계속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뭘 물어? 당장 내가 필요한 거나 해결해줘. 법적 문제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 그날 밤 경숙 씨는 아들이 저지른 문제로 온종일 불안에 떨었고 법적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승민은 그런 어머니의 노력을 당연히 여겼고 심지어 화가 나면 어머니를 향해 물건을 던지며 이래서 엄마가 못 믿어온 거야 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경숙 씨는 아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두려움마저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상황을 참아왔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들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한 번 경숙 씨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사고 쳤다고 했잖아. 그 순간 경숙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경숙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승민아, 이제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해. 내가 계속 나서면 너는 절대 책임질 줄 모를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지켜야 하니까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이황은 사랑은 넘치면 해가 되니 자식을 위한 참된 사랑은 엄격함 속에서 기른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주기보다는 때로는 엄격함과 경계를 세워 자식을 올바르게 길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이나 도덕적 한계를 넘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수습을 해주면 자식은 절대 스스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저지른 문제를 부모가 계속해서 감싸는 것은 자식의 성장을 막는 일이며 부모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이 법적, 도덕적 한계를 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부모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식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도대체 하는 게 뭐야라는 자식. 정옥 씨는 65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딸 은주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똑 부러지고 부모에게 할 말을 가감없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정옥 씨는 딸이 자라는 동안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딸이 원하는 것을 존중해주며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성인이 된 후 그 똑 부러지던 성격이 점점 더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은주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에 성공했지만 직장 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모든 감정을 어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퇴근 후 집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집은 이렇게 어수선해? 엄마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그냥 집에만 있으면 좀 제대로 하지. 정옥 씨는 은주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주야, 내가 조금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날 그런 말만 하잖아. 엄마는 나한테 신경 쓰는 게 없잖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집에 오면 좀 신경 써주라고. 은주에게 정옥 씨는 그저 자신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듯 했습니다. 자식의 비난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고 자식이 하는 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비난 속에서 부모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며 점차 자신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옥 씨 역시 딸의 말에 점점 휘둘리면서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딸이 매번 자신의 행동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게 되었고 자식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똑같아? 나한테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순간 정옥 씨는 더 이상 딸의 말을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그만해.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아. 딸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하지만 이번에는 정옥 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내가 힘들 땐 도와줄 수 있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마. 공자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남을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자식에게도 올바른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해서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부모의 자존감은 끝없이 무너집니다. 자식의 비난이 반복될 때 부모는 단호하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5번째,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오라는 자식. 정숙 씨는 75살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홀로 꿋꿋하게 자립하며 지내왔습니다. 혼자서도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 진우는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혼자 결정을 내리는 걸 불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동네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가구를 보게 되었고 그걸 집에 들여놓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진우는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사지 마. 집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엄마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정숙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그저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의사결정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물건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 집안의 모든 일까지 관여했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도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은행 일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그냥 서류만 사인하면 돼요. 그는 어머니의 의견을 듣지 않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정숙 씨가 다른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해요. 그게 엄마한테도 편할 거예요. 정숙 씨는 매번 아들의 말을 듣고 순응할 때마다 자신이 점점 투명 인간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고 자신은 따르기만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점차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또다시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은행 가서 대출 서류에 사인하세요. 엄마도 필요 없는 돈이니 그냥 제가 쓰면 돼요. 그 순간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내가 나를 돕는 건 고맙지만 나는 내가 모든 걸 대신 결정하는 게 싫어.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반문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왜 엄마가 신경 써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숙 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내가 아무리 나를 돕고 싶어도 나도 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 맹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부모의 결정을 대신하려 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바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부모는 점점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통제하려 할 때 부모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식도 그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보다 자식을 아끼고 싶겠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은 때로는 경계를 세우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할 때 더 깊고 성숙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알아본 5가지 사례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원망, 경제적 착취, 폭력적 행동, 끊임없는 비난, 과도한 통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단호한 경계는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영애 씨의 이야기에는 놀라운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단호히 경계를 세운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어머니를 원망하던 아들이 어느 날 문득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가 자신을 깨우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했고 안정된 직장도 찾았습니다. 영애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경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철수 씨의 아들 동수 역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을 짜고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재정관리 강좌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동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와 지난날의 무례함을 사과했고 오히려 은퇴한 아버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철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세운 경계가 결국 아들을 진정한 어른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경숙 씨의 아들 승민도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승민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몇 주 동안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경숙 씨는 매일 밤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결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민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납부했으며 심지어 상담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승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 조절을 배웠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조용히 다가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괴롭혔는지 깨달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경숙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단호함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옥 씨와 딸 은주의 관계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은주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자 정옥 씨는 결국 한 달간 딸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은주는 어머니가 너무한다며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주던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정옥 씨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을 때 은주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과했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은주는 이제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숙 씨와 아들 진우의 이야기는 가장 감동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결정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후 진우는 처음에 어머니가 위험에 처할까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진우는 오히려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정숙 씨 역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면서 활력을 되찾았고 심지어 동네 노인대학에도 등록하여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함이 자신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통제가 아닌 진정한 존중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실천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명확하고 단호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 실패는 내 책임이야와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자식에게 여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한번 세운 경계는 일관되게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심지어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관계 악화를 두려워하여 다시 경계를 허물면 자식은 더 강한 저항으로 경계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셋째, 자기 돌봄을 실천하세요. 자신의 취미생활, 친구관계, 건강관리에 집중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치료사,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부모 마이너스 자식 간의 건강한 경계 설정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형성된 불건강한 관계 패턴을 바꾸는 것은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동료 부모들과의 지지 그룹을 형성하세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고 자존감을 회복한 부모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만성적인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개선되고 얼굴에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둘째,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던 부모가 이제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찾고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70대의 한 어머니는 경계를 세운 후 평생 꿈꿔왔던 그림 교실에 등록했고 1년 후에는 지역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경계 설정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더 성숙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부모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넷째, 다른 관계에서도 자신을 존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운 부모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 배우자, 동료와의 관계까지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식의 비난과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됩니다.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고 아침에 활력 있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존감 회복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사례를 통해 자식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고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부모들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었고 그 결과 자신과 자식 모두에게 더 행복한 삶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당당하게 나도 소중하다고 외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외침이 여러분과 자식 모두를 더 성숙하고 행복한 관계로 이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